달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기자입니다. 자코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아주 특별한 코너죠. 뉴욕시를 만나다. 네, 드디어 저희에게 2025년 시즌 4 첫 뉴욕시가 오셨습니다. 얘도 기막히게 알아요. 네, 뉴욕에서 건축가로 활동하시고 계신 JK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제가 고맙죠. 모셔놓고 이제 어떻게 모셨는지 얘기를 인연을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 뉴욕시로도 나왔던 샤오한 네, 있죠. 네. 샤오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샤오한 군의 와이프. 네. 와이프가 되게 이뻐요. 네. 갑자기? 아, 근데 사실이에요. 네. 샤오한이 듣고 있어. 얘 엄청 열심히 듣거든. 샤오한 와이프도 건축을 하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의 보스. 네. 이신 그리고 회사가 또 저희 근처예요. 라구아디아 로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건데, 제가 그냥 정말 난데없이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해갖고 드렸군요. 연락 드려가지고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러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섭외 요정의 날개를 제가 자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이름을 봤을 때 이게 약간 뭔지 모르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약간 로우 오피스 맞아, 이름 맞아.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라구아디아 로우 아키텍이라고. 그러니까 파트너분이 두 분 계신데, 네. 이제 한 분은 파블로 라구아다라고 이제 우루과이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존 로라고 네. 이제 말레이시안인데 약간 중국계 말레이시안 분이세요. 그래서 레슬링이 로우군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라구아달로 아키텍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자기네들도 이름을 처음 만들 때 좀, 야, 이거 법률회사 같지 않아? 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프린시플로 일하고 계시는데, 아구아달로는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요? 저희는 좀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피스는 지금 뉴욕에 있고, 그런데 미국 프로젝트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제 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국적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상하게 미국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일을 하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 사람인데 네. 미국에서 일을 하고 근데 또 미국 일은 안 하고 어. 다른 나라들 일을 하고, 그치.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욕에 있는 사무실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네. 뉴욕에 로컬 일을 하는 경우는 도케님 같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난 뭐야? 뉴욕에 있는 뉴요커죠. 나만 끼죠. 저는 인터내셔널은 아니지만 뉴욕 말고 뉴저지, 네. 뭐 텍사스, 뭐 미국 전역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지금 커네티컷 일도 하고 있잖아요. 문바이 일을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사실은 뉴욕이라는 데는 이게 꽉 차 있잖아요. 그쵸.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뉴욕이라는 곳에 또 이제 다 일부러 그런 헤드쿼터들이 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름을 한국에서 일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 회사를. 진짜요? 네. 심지어 이 회사랑 같이 일을 해봤어요. 오. 그래갖고 그때 혹시 오셨던 분이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 오신 건 아니셨죠? 네, 그분은 이제 네. 선배님, 전에 일하셨던 선배님이죠. 그럼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201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 네. 와. 도케시 못지않게 네, 고인물이시군요. 그렇죠. 찾는 이가 없어서. 그러면 회사도 오피스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달라스에 헤드쿼터가 있었는데, 이제 뉴욕에 이제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달라스를 닫고 뉴욕으로 이제 헤드쿼터로 옮기기로 해서, 그때 이제 저는 달라스에 있다가 이제 혼자 이제 가족들을 내비두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달라스에서 뉴욕으로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뭐 꿈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와 애를 이제 달라스에 놔두고 혼자 2년 동안 여기 와 있었어요. 뭐가 다르던가요? 그게 예? 달라스. 뭐가 다르던가요?
참고로 저 개그 담당. 2015년에 왔는데,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여기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와이프랑 애들이 이제 조인했죠. 기러기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집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이제 달라스에 그때 교촌 치킨이 없었어요. 교촌 치킨 사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올 때 교촌 치킨을 사와요. 근데 문제가 이걸 카고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카고에다 넣으면 이제 짐밴드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캐리언에서 들고 들어가거든요. 냄새가. 그럼 이제 언제부터 듣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매너가 없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교촌 치킨을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이거 나한테 광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사가실 때 몇 마리씩 사가셨어요? 2마리씩 사가셨어요. 네. 근데 냄새가 그 냄새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한 번 갈 때 많이 사서 냉동실에 얼려도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럼 냄새가 더 심하겠죠. 아무튼 그때 비행기를 같이 타셨던 분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하죠. 네. 아직도 교촌 치킨이 있나요?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 뭐 다른 치킨들이 많아가지고. 본촌 있지 않아? 본촌? 본촌 있죠. 맛이 똑같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 치킨 얘기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킨은 어디가 맛있죠? 라구아다 로는 제발. 그러면은 그 회사가 남미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 파운더들이 그쪽 분이시니까 좀 회사 컬처도 좀 그렇나요? 상당히 멀티컬처한 회사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기 두 분 다 건축 일을 하시고 이제 회사 경험이 있으시지만 사실 미국에 이제 알게 모르게 그 글라스 실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전에는 이제 미국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미국 그 여기 백인들이 많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부딪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 회사는 다행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부분 다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사에서 뭔가 성장할 때 저한테 그 배리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컬처도 그렇고 솔직히 언어라는 게 이제 컬처랑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실 옛날에는 미팅 같은 걸 할 때 이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다 보면은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봤던 뭐 만화 영화 같은 거 얘기하려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네, 뭐 제가 그 만화를 전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막 되게 위축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오히려 미국 친구들이 더 적어요. 미국 친구들이 위축된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되게 당당하지 못하고 영어 쓸 때 되게 눈치 보고 이 회사는 글래스 실링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되고 조용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아시아 친구들이 훨씬 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얘기하고. 좋네요. 좀 그런 현상이 좀 재밌더라고요. 샤워한 와이프한테도 무슨 프로젝트 하냐고 같이 밥 먹고 그럴 때 한번 물어보면 일본 프로젝트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잘 안 하거든요. 일본 애들이 워낙에 그게 있어서 그 약간 아시아 쪽에서는 좀 이렇게 잘 깊이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건축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뭐 도케님, 자코님 그리고 제이케님 다니시는 그런 회사 이름 알아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도움 되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하는 게 도움이 확실히 되죠. 그러면 지금 프린서플로 계시는데 그럼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딱히 뭐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없고 약간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스텝 미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텝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디스트리뷰트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주별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뭐 프로젝트가 좀 한동안 진행되면은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이 프로젝트 일을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그 컨셉이나 뭐 스키메릭이나 DD 이런 걸 끝내게 되면 그 피드백이 오고 뭐 중간에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각 직원들이 이제 한 두세 프로젝트에 각자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할 때는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혹시 쉐어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동네는 이제 마오밍이라는 동네인데. 마오밍? 마오밍 어딘지 모르시죠? 전혀 모르죠. 혹시 하이난이란 하이난은 해난성 섬 아세요? 네. 그 섬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해서 저희가 투어리즘 데스티네이션 같은 걸 디벨롭을 해요. 약간 따뜻한 동네. 네, 따뜻한 동네고 중국의 하와이 뭐 이런 별명 그렇죠.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마오밍이라는 도시는 뭐 이제 석유 같은 걸로 옛날에 유명했던 도시라서 지금은 이제 좀 낙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어떤 좀 재생 프로젝트 같은 일환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스트리트 리테일하고 뭐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엮여 있는 걸 하고 있는데 규모는 그러니까 저희는 마스터 플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크기 그 길이에 뭐 한 300m, 뭐 400m 정도 되는 그런 대지인데 거기 전체를 지금 뭐 디벨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얼반 플래닝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얼반 플랜이 있고 얼반 디자인이 있는데 뭐 좀 하시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축을 하고는 있는데 어쩔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축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크게 작업을 하거든요. 보통 큰 마스터 플래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을 하니까 뭐 트래픽이나 뭐 그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길도 디자인을 하고 도로도 디자인을 하고 일단 할 때는 다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다 하고 이제 제가 그런 마스터 플래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제 그 자본 같은 걸 마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리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되게 디벨롭이 되거든요. 마오밍? 네. 거기는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디벨로퍼예요? 아니면은? 네, 디벨로퍼죠. 디벨로퍼가. 네. 제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 프로젝트 중에 제일 좀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이 프로젝트. 저 웹사이트에서 봤어요. 그 프로젝트. 어디예요? 이게 오베이란 프로젝트인데요. 그 위치는 션진에 있어요. 그 홍콩 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그 워터프론트 쪽에 이제 파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 커머셜 시설들을 같이 디벨롭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러면 이게 지어지기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다 지어진 거고요. 그 저희는 그 디자인을 할 때 시작할 때 프로젝트 이제 들어오면은 프린시팔이 지금 총 저까지 한 4분 정도 되는데 디자인을 하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의 스킴을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내부에서 내부에서 컴피티션해요? 네, 내부에서 이제 컴피티션을 한 다음에 재밌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한 3개, 2개. 이제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이 옵션이 좋다 그러면 그 옵션을 이제 디자인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맡는 거예요. 이야, 막신데. 물론 막시네요. 물론 이제 뭐 파트너 2분이 계시니까 뭐 이제 좀 입김도 있고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제가 지금 보여준 프로젝트는 제가 한 거 스케치한 거하고 이제 여러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제 옵션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행스럽게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너무 재밌게 진행됐던 프로젝트이죠.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전에는 한 70명 정도 됐는데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그 팬데믹 되고 그러면서 좀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한 30명? 지금 그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딱 가족 같은 분위기겠네요. 가족 같기도 하고 뭐 왜요? 가족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언어가 독특해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한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보통 막 뭐 PF 턴키 뭐 이런 거 하면은 건설사가 있고 그리고 시행사 보통 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돈을 직접 대서 설계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건설사 A팀, 건설사 B팀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롯데건설이랑 팀을 했었고 저희 회사 안에 그러니까 저희하고 설계사무소 3개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해외사 엄청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때 우리가 라과다로랑 같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게 판교의 어떤 뭐 역 같은 걸 이렇게 설계하는 거였거든요. 역만 하는 게 아니죠. 역과 주변에 있는 역세권을 다 설계하는 거였어요. 보통 그렇게 여러 사무실이 하면은 이렇게 사무실 하나 따로 얻어갖고 파견 나와가지고 일을 해요. 하다가 이제 해외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갖고 온대. 그래갖고 그래 뭐 그러고
각자 설계사무소들이 또 자기네 안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럼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왔는데 이따만 이렇게 빵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땅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덮는 돔을 하나 이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건설사는 되게 좋아하는 거야. 설계사무소 사람들이 한 뒤에 동네를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 돔으로 덮은 네. 거예요? 트루먼 쇼인가요? 비슷하죠. 그래갖고 설계사무소 직원들끼리 모였고 뭐야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저래갖고 되겠어. 근데 됐어요. 오 당선이 됐어요. 와. 그래갖고 실제로 그 전체를 덮는 돔이 그대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점점 쪼개지면서 건물로 이렇게 돼갖고 했는데 전체적인 아이디어나 마스터 플랜의 그 방향 같은 거는 그대로 돼서 지금도 지어졌고, 네. 네, 그리고 그게 그 판교 알파돔이라고. 알파돔, 네, 그 프로젝트 네임 알파돔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어지면 이제 이름은 뭐 안 남죠. 근데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무실 이름. 사람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모델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이렇게 허연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 갖고 왔고. 아니, 근데 보시면,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돔으로 싹 덮여 있어요. 첫 안은. 근데 이제 그게 설계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이제 나중에 계속 바뀌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붕이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점점점 남다가 나중에 무슨 저기 상어한테 먹힌 그 생선 가시처럼 뼈다귀만 남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밑에 이제 그 어떤 도시 구조나 이제 저희가 설계했던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그 이제 그 큰 아이디어였던 돔은 사라졌죠. 네. 저 이번에 이쪽 가가지고 잤는데 네. 한국 갔을 때 거기 역에서요? 네, 콜디아 역에서 자는 건 보통 노숙자 아니에요? 역에서 자지 않고 거기 근처에 그 콜디아 메리어트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잤거든요. 우리 언니들이랑 같이 그 놀다가. 왜냐면 거기 1층에 되게 맛있는 양꼬치집이 있어요. 술 먹고도 집에 못 저도 집이 수지 쪽이라서 본가가 그쪽으로 이제 가끔 지나가는데 한 번도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그 사이트구나 그거를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그럼 디자인도 참여하셨었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전에. 그 프로젝트는. 네. 그렇구나. 그렇게 뭔가 약간 처음 시작했을 때랑 좀 다르게 지어지는 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 왜 있잖아요. 네 남편 하는 일이 재밌어 보이니?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재밌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의미라기보다 좀 너무 그 오리지널 그 디자인이 없어지니까. 근데 뭐 여기 두 분 다 건축을 하시지만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했던 것보다 이제 지어질 때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 디자인이 많이 이제 변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변하는 데는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보고 있으면 이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네. 저는 이제 특히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뉴욕에 있지만 이제 실제로 지어지는 이제 건물이 있는 데는 다 해외에 있는 도시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뭐 그 일하는 방식이 저희는 이제 포린 아키텍트로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에서 다시 이제 그 로컬 디자인 아키텍트가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희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컨스트럭션 다큐멘테이션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맞아. 안 되고. 맞아. 대단한 거장이 들어와서 디자인하지 않는 이상 그런 컴플릭은 거장이 와도 쉽지 거장이 않아요. 로컬 애들 곤조 부리면 곤소 우리 아까 얘기했지 곤소. 그 헤더윅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헤더윅이라고 유명한 이제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양아치요. 건축을 전공했다고 하고 맨날 비싼 구조물 전공했나? 전공 안 했어요. 전공 안 했나? 네, 전공 안 했어요. 원래는 건축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죠, 원래는. 근데 어쨌든 그 양반 허드슨 야드에 있는 그러니까 자살타워 확인하려고 자살타워. 그분이 하신 거 중에 지금 중국에 지어진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시면 또 중국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보면은 그분이 하셨는데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막 되게 기괴해 보이는 원래는 기괴한 게 있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출장도 그럼 자주 가셔요? 그 팬데믹 전에는 뭐 한 1년에 한 6번 뭐 그 정도 갔는데. 그럼 교촌 치킨 사가지고 가세요? 아니요. 그래서 한 1년에 6번 갔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 2번 뭐 그 정도 가는 편이에요. 중국으로 그러면은? 네, 중국으로. 지금은 중국 프로젝트 하시니까.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 다 일을 하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트립을 가게 되면 되게 흥분하잖아요, 사람이. 나 뭐 된 거 같고 되게 기분 좋고. 인생 성공한 거 같고 막 공항에 그렇죠. 막 이렇게 캐리어를 가면서 막 엄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갔는데 제가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에 가면. 그럼 이제 공항에 딱 가면 이제 제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이게 뭐 굿줄하잖아요, 네. 사람이. 그럼 이제 어쩔 때는 차도 와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럼 막 되게 기분 좋게 막 나 뭐 된 거 같고 그래서 막 가는데 이제 딱 출장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애들 선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 선물은 제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막 10불짜리 이런 거 막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도 되나? 뭐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럼 갑자기 이제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사실은 막 월급쟁이고 되게 쪼잔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출장 다닐 동안에는 막 정말 뭐가 된 것 같아 느낌. 왜냐면 제가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거의 저를 무슨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다 다뤄주거든요. 와서 뭐 이제 계속 통역해주고 뭐 대화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택시 잘 못할까봐 뭐 차도 그렇지. 잡아주고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겠다. 통역을 한국어 통역을 부르세요? 영어 통역을 부르세요? 영어 통역을 부르죠. 되게 재밌는 게 뭐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국에서 자고 날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고 자랐는데 제 영어가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영어를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중국 애가 그걸 이제 중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그거 진짜 웃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이거 유리 실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적인 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제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도 이렇게 좀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제가 이런 좀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대기업 CEO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떨려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 뭐 굿모닝 뭐 everyone 딱 그러면 my name is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working in 뭐 라구아달로 아키텍트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 통역하는 애가 한 5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뭐 5분 동안 막 계속 막 샬라샬라 거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지 마음대로 통역을 하는구나. 나를 그죠, 마음대로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얘가. 그랬었어요. 존로 씨가 따로 원고 보내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언어가 참 재밌는 게 그 중국 말은 그 듣다 보면 화나는 듯한 느낌으로 말할 때가 맞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미팅하고 이럴 때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큰 소리 막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한 거를.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뭐래?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근데 큰 소리로 막 너무 좋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막 이러고 막. 근데 왜 저래? 원래 그래. 저 기억나네. 저기 어디 순천인가 어디에 대구에서 오신 분이 식당을 열었나 봐. 그래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고 주인이 경상도 분이어서 목소리가 큰 거니까 화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뭐 이렇게 써놨다는 그. 근데 언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리고 에너지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바디 랭귀지하고. 그죠? 네. 저도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이 막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리 뭐 이렇게 제가 말을 준비를 해도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말이 막 꼬여요. 맞아. 맞아요. 그죠. 말이 꼬이는 게 진짜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한국말로도 꼬였는데 나중에 그렇죠. 영어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그럴 때는 어차피 한국말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집을 팔 때 이 집에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다하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내가 자신을 갖고 믿어야지 할 말도 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으면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주 종목으로 하시는 게 해외인데 네. 뭐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도 제가 느낀 바로는 몰, 쇼핑몰, 리테일 이런 거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 프로젝트를 봤었는데 미국의 그 저디라고 있어요. 쇼핑몰 같은 거 이렇게 꾸불꾸불 잘하는 거기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마스터 플랜하고 믹스드 유즈, 그 다음에 커머셜, 리테일, 그 다음에 뭐 스트리트 리테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이제 마스터 플랜을 한 다음에 마스터 플랜 안에 이제 믹스드 유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뭐 레지덴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이 어프로브돼서 진행이 되면, 그럼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커머셜하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 그다음에 호텔도 하신다 했는데 이제 호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코어 앤 쉘 같은 건 디자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LDI 쪽에, 그러니까 로컬 디자인 하는 분들이 그쪽 코드나 이런 걸 잘 아니까 레지덴셜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커머셜 쪽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되게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리테일이랑 커머셜이 그게 경험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저희도 어반 디자인 하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막 팬데믹 하고 그때 막 사람 많이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른 사람이 그거 진짜 기깔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런 사람 왜 잘랐어? 아이 뭐야, 위에서 숫자 보고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과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리테일이랑 이런 거 까는 거는 이게 경험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는. 뭐 깔려면 까는. 그런데 요즘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리테일을 하는 게. 왜냐면 누가 리테일 가서 물건을 안 사니까. 그렇지. 미국 시장. 근데 이게 마스터 플랜, 특히 마스터 플랜이 1층에 리테일을 어떻게 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게 제일 그 약간 어떤 꽃인데 그거를 면적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리테일이 차질 않으니까. 해외 프로젝트들도 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리테일가 마켓이 괜찮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누가 가서 뭐 물건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테일 마켓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대부분은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F&B라고 이제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니까 외식을 하러 오니까 괜찮은데 리테일 마켓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테일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건축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이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찾아낼 건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죠. 그래서 옛날에는 꽉꽉 채우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덜어내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도 아무도 안 오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사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보고 저는 아마존에서 오더라든가 온라인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운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흥미롭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깝죠, 사실은. 왜냐면은 나는 그 공간을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한데 설득을 하는 거는 니네가 아무리 채워놔도 오질 않는다. 그치. 그래서 니네가 이걸 비워서 사람들을 여기에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러 오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먹고 즐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 외부 공간이나 랜드스케이프나 이제 어떤 피처가 될 만한 그런 그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들어갔는데 뭔가 경험하는 그런 장소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코엑스에 보면은 그 도서관, 별빛 뭐 도서관 그런 거 있죠. 사실 그게 리테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별마당이었나? 네, 별마당이죠. 리테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등 이득이 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엄청 큰 공간인데 뭐 책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사서 보겠어요, 사실. 근데 거기 책을 사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그런 게 생겼대. 가보자. 그럼 이제 친구들이 와서 와 여기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고 와서 봤으면 밥 먹어야죠. 그죠. 밥 먹고 놀고. 그러니까 그 주변 공간들을 그게 살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네요, 진짜. 그다음에 이해가 또, 팍 됐어.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요즘에 그 팀랩이라는 그런 그 일본의 그 설치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그 엑시비션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그 라이팅하고 조명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뭐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려고 와요. 그런 거 이제 엑시비션을 하면. 네. 그럼 이제 그런 엑시비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다양하게 계속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엑시비션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 뭐 한대 이거. 그럼 이제 와서 보고. 저도 요즘에 운동하느라 맨하탄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딱히 진짜 럭셔리야. 운동하러 맨하탄까지 나가는 거. 이렇게 뭐 걸으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하이라인을 걸어서 내려가요. 근데 옛날에는 하이라인이 20몇 가부터였는데 이제 최근에 가니까 31가부터 많이 이제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가다가 보면은 길이 나뉘어요. 그래서 뭐 가다가 만나겠지 빠졌는데 그랬더니 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니까 하이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쇼핑을 하고 하이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목마르니까 뭐 거기 홀푸드도 있고 뭐 식당들도 막 야외에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글로 쓱 갔더니 약간 그렇게 쇼핑할 수 있는 근데 지나가면서 이런데 이런 거 있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걷다 보면은 물도 한 잔 먹고 싶고 음료수도 사 먹고 싶어 하는데 카페같이 있거나 그런 몰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다시 하이라인을 걷고 싶은데요. 어디를 가야 되지? 그래서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원래 길을 찾았었는데 한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옛날 그 하이라인이어서 딱히 뭐 파는 게 없어요. 파는 게 없고 그냥 막 땡볕 아래서 막 걷다가 쭉 내려가니까 이제 첼시 마켓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마켓 뭐가 많잖아요. 내려가서 첼시 마켓으로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뭐를 구경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 체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내가 이제 내 목적으로 뭐 걷다가 근데 사실 이게 걷는 게 사실 맨하탄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맨하탄은 뭐 첼시나 막 이런 데 걸어 다니면 차도 많고 사실 뭐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길 따라 가다가 그리고 거기 그 자살 타워 있잖아요. 네, 베슬. 베슬 그 옆에 백화점이랑 또 연결돼 있어요. 맞아. 갖고 또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베슬로 빠져가지고 그게 니만 마커스 있죠. 거기서 또 한참 또 막 구경하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쭉 올라가면 레스토랑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내가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좋았어요. 근데 자코님하고 저기 도케님은 베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베셀이 물론 뭐 자살 많이 하고 그래서 안 좋긴 한데 그 저같이 커머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대단한 프로젝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험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베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헛승자들을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누가 니만 마커스 가려고 거길 가요. 맞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베셀 때문에 오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헤더윅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졌던 게 그 베셀이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억? 몇백? 아니 1,000억? 근데 사실 아무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기능 없죠. 그걸로 뭐 돈을 벌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클라이언트들을 그 돈을 쓸 수 있게 이제 설득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아무도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것 같지 않은 거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능력이 뭐 당연히 그 사람의 전 프로젝트에서 온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의 좋고 나쁨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싫어하는 이유의 절반은 너무 잘나서 싫은 거고 아까 똑같이 이 프로젝트에 이 돈을 끌어냈다고? 이게 부러워서 싫은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됐나? 그러니까 그 형태적으로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열받는 거는 이 지오메트리 내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 이거 있잖아. 꼭 다 해봤대. 누가 했으면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이거 그런 이유로 맞아요. 이 세상에 100만 명 더 있을 거야. 진짜 리터럴리 사실 그래.
그 지오메트리 자체는 많이 했는데 그걸 누가 해내느냐가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새끼, 건축 순혈주의자들 이거 건축가 안 났어 이거? 이거 밤새면서 우드락 안 썰었어 이거? 왜 약간 이런 거. 아, 우드락. 씨 오랜만에 들어보더라. 새끼 막 약간 그런 거? 본드 냄새 맡아보고 이래야지. 막 그런 거죠. 뭐. 지금 서울에 뭐 비엔날레인가? 뭔가 그거 총 감독하고 있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또 마음에 안 들었지.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오세훈이가 새끼는 툭하면은 해외 아니 한국에 건축가 많은데 왜? 세빛 둥둥섬. 네. 세빛은 해안에서 했는데. 근데 그것도 오세훈이 시작할 때 작품. 그렇구나. 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맞아. 아직 건너구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니 일단 헤더윅 그 데스에 대한 건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그게 정말 말씀하셨지만 딴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설득력도 설득력이지만 그런 거를 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뭐 예전에 그 일본 건축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항상 한국 건축은 그 다음이었어.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동양 건축은 일본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건축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즘은 이제 중국 건축들이 조금 얘기가 되죠. 중국 건축가들도 상도 받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한국 건축은 일본 건축의 아류로 보이는 거야. 뭐 그래서 그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서펀타인에 있었던 저 프로젝트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런 문화에서 건축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교육 자체가 우리를 자신 없는 건축가로 만들어. 그 겸손이란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오만이 굉장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그거 차이인데 그거를 넘으면은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 아까 그 사람 베슬 만든 사람 헤더윅. 오만하다고 지금 욕하는 거잖아 작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를 미국에서 하다 보면 정말로 제대로 짚으신 것 같아. 내가 우리 사무실처럼 백인이 다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다수인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전화통 들고 욕지거리를 하고 제 목소리 큰 날이면은 야 조심해 쟤 오늘 화났어 라는 사람이어도 글래스 실링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를 깨고 싶어서 겸손함이 아니고 오만함도 아닌 욕을 더 많이 해? 쟤는 저런 애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쟤를 가면은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를 다 제껴놓고 내가 이런 거를 해야 할 때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디벨로퍼들이 인베스터들이 거기에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안했을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헤더윅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단은 뭐 그런 면에서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이고 뭐 여러모로 그냥 입하고 털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얼마나 그러는 걸 잘하는지. 근데 뭐 주변에 그 프로젝트 그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들을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디자인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커머셜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허드슨 야드를 디벨롭한 그 디벨로퍼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뉴욕의 그 디벨롭먼트 히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많은 건축가들을 잡아서 이제 자기 맘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의 디벨롭하는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좋겠니라고 주변에 조언을 구했겠지. 그런데 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레코멘드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베셀 하나가 저희 솔직히 헛슨야드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뭐 2천억을 썼든 1,000억을 썼던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동네를 다 살린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로 살렸죠, 진짜. 네, 그거 없었으면은 뭐 그 동네 그렇게 뭐 그쵸, 갈 일이 없죠. 활성화가 될 일이 전혀 없거든요. 뭐 하이라인에 뭐 속해 있긴 한데 가봤잖아요. 접근성이 진짜 안 좋아. 맞아요. 네. 그 에비뉴 걸어갈 때 좀 짜증나긴 해요. 그렇죠. 근데 베스를 보러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이. 네, 쇼핑하러 갈 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친구가 온다. 아니면은 뭐 누가 갔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으면은 제 갔네 저기 막 그러면서 또 나도 가야지. 저는 덤보에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덤보에서 점프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저는 베스를 처음 봤을 때 아니 왜 빗살무늬 독일 저게 다녔어. 암사동에 많은데. 저도 이번에 가보고 좀 여기가 많이 살아났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진짜. 근데 그게 또 하이라인 옆에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뉴욕 여행을 계획하시면은 또 베셀은 그리고 또 하이라인 그리고 빠뜨리시면 안 되죠. 가봐야 되죠. 예전에는 참 뮤지엄이 항상 앞에 있었었는데. 뮤지엄이요? 뮤지엄 먹을 것도 없고. 지금은 약간 살 것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밀리고 뭐 하이라인, 베슬 가고 막 뭐 그런 뮤지컬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래믹한 것들이 일단 그런 앞으로 것들이 오죠. 앞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은 프링 뮤지엄이 다시 열지 않았나요? 뭐 또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그거 뭐 먹을 거 있어요? 에이 왜 거기 핫도그가 맛있대? 치킨? 에이 교촌이지 치킨. 여기 잘라줘. 망했어. 저는 디아비콘 좋아해요. 디아비콘 좋아하세요. 디아비콘 좋죠. 근처에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나요? 디아비콘은 내가 가본 적이 있나? 가봤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 저희도 친구들 왔을 때 오면 꼭 한 번씩 가서 한 3번 간 것 같아요. 저는 애들 데리고 갔었어요. 가면 또 이게 관광객들 이렇게 같이 오면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한번 사진 딱 찍어주면은 그죠. 좋아하죠. 그 근처에 조각가들도 많이 살잖아요. 디아비콘 근처에. 그리고 뭐 다 그러고 좀 세라 리처드 세라 세라 그거 그 사이즈 아니면은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감동이죠. 가다 보면. 그렇죠. 감동이죠. 그 정도의 스케일이면. 맞아요. 한 오후 4시 정도에 가면 좋잖아요. 그죠. 비축 이렇게. 저는 빛이 세? 저는 좀 이상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 뭐 조각이나 이렇게 미술품 그러니까 미술 작품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건축물은 이상하게 뭐 좀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부러워. 배 아파서. 배 아파. 근데 이제 안 보게 돼요. 일부러 안 보고 뭐 유럽 여행 할 때도 거의 안 찾아가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보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유펜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펜이 이제 저 공부를 할 때 이제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기숙사가 되게 추워요. 그 뭐 난방도 잘 안 되고 난방이 뭐 원래 미국계 잘 안 되긴 하는데 매일 막 기숙사를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막 책을 보는데 갑자기 저희 기숙사가 나오는 거예요. 봤는데 리차드 노이트라라는 그 1950년대 되게 유명한 미국 건축가거든요. 이 사람 작품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볼 때마다 저 날렵한 슬라브. 갑자기 변하는 거죠. 저 날렵한 슬라브, 저 부유하는 저 메싱, 저 글라스의 저 투명함, 막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찬미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게 돼서 여기에서 이 추위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 그때부터는 추위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필라델피아에 몇 년 살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약간 로우 인컴 하우징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아파트 파사드에 이렇게 동그랗게 인면에 이렇게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루이스 칸이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개나 소나 저거 오늘 쓰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또 도서관 갔는데
루이스칸 작품. 그래서 제가 보다가 나는 진짜 눈이 없나 보다. 진짜 아니 좀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개나 소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되게 하찮고 속물적이고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몇몇의 그 유명한 건축가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학까지 나오셨으면은 뭔가 내 꿈이 있고 뭐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셔서 이제 그런 이유로 다들 이제 유학을 나오잖아요. 저도 그랬고 어떤 내가 나 이런 건축가가 되고 싶다 내지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건축가가 있다 그런 거 좀 쉐어 부탁드립니다. 저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건물 안 본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코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솔직히 좀 열등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잘나고 멋지고 대가 이런 사람들 작품을 보면 그냥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일단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서 뭔가 너무 멋있게 해낸 걸 보면 그러면 약간 막 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어서 옛날부터 내가 최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건축가 있냐 그러면 잘 대답을 좀 못하는 편이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유학을 나올 때는 제가 좀 성격이 제가 보니까 한국하고 좀 잘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잘 이렇게 좀 융화되지 못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뭐 그런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좀 동경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적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건축을 한옥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한옥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건축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 건축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복궁에 가고 뭐 궁에 가면 보고 하지만 제가 살던 제 집과 아파트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서양이 그 융합된 변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변종을 알려면 섞인 게 있으면 섞인 걸 가서 공부를 하고 해봐야지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죠. 그리고 약간 허영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가서 좀 재밌게 좀 지내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으로 유학을 왔죠.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번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때 막 한국 건축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막 많았어. 정체성을 막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근데 정확히는 조선 건축을 갖다 놓고 자꾸 한국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뭐 약간 난 이것도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또 아파트 막 그러는데 또 이게 또 100%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파트야말로 맞죠. 한국의 전통이죠. 전통, 진정한. 진정한. 그렇죠. 전통. 노래도 있고. 그럼요. 근데 그거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이제 막 또 욕을 하잖아요. 성냥갑 같다느니 성냥갑만큼 좋은 게 어딨다고. 하여간 뭐 되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아파트만 하는 팀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결국에서 한국에서 마스터 플랜 할 때는 아파트 팀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치.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자기 걸 싫어해.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너무 자기 아파트가 자하면 최고라고 또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고. 하여간 그러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네. 성격이 이상하네. 저랑 좀 통하시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건축 얘기는 한참 했는데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다른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요. 뭐 이제 건축 얘기는 뭐 계속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을까요? 뭐 항상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실 그걸로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건축 이제 지금 하시는 일 하고 뭐 이런 현재 일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제이키님하고 잠깐 과거로도 좀 갔다 왔다가 뭐 이런 뭐 이렇게 또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취미가 무엇이죠?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 우리 취미 얘기가 사실은 사생활 하는 게 사생활 막 이렇게 캐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더 메인이에요. 네,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네. 우리 2부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제이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